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방영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버 채널을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2024년 9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리는 내용, 오늘 이 내용도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다음 주가 되면 10월 1일이 됩니다. 화요일인데 한국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가 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 미국의 전략 핵 폭격기가 왜 오게 될까요? 그리고 이 시내 국군의 날 퍼레이드 하는데 현무 5 탄도미사일을 공개를 한다 그럽니다. 도대체 이 현무 5, 이 무시무시한 우리의 국산 탄도미사일을 왜 공개하려는 것일까요? 왜? 누구 때문에? 누구 보라고 이걸로 공개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요, 저는 원래 10월 1일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날 작년에 저를 고발했던 김규현이라고 전 국가정보원장이 있었는데 그 김규현이 저를 고발한 소위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 이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검찰에서 저를 전화 한 통화 없이 저를 기소를 했어요. 피고로. 그래서 당당하게 재판장에 출두합니다. 출두해서 무엇이 흑이고 무엇이 백인지,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재판부들에게 교육을 좀 하고 올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지 못한 형편이지만 저 정도의 수입이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서, 그래서 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10월 11일 오전 10시 20분 남한산성 입구역 앞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이제 저는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번 재판이 끝나고 나면 지금 대통령에게 친일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국가 건국을 부정하는 광복회장 이종찬 씨를 불러서 또 공식 재판을 또 열어 나가야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론으로 가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광화문에서 하는데, 혹시 우리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 광화문을 가실 분들이라면 우선 퍼레이드도 보시고요, 청계 광장에서, 그리고 한국 프레스센터 사이 보시면 그 파이낸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1년 연중 365일 실시하고 있는 6.25 사진전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 사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노총이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 사진전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구청에다가 민원을 엄청나게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구청장인 국민의힘 소속 김길성 구청장을 아시는 분들이 혹시 저희 방송 보시는 애청자 가운데 계시면, 현재 전 세계 관광객들이 자기 나라의 국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 중구의 파이낸스 센터 앞에 이 6.25 사진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광지로 지금 변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위해서 이 사진전을 없애려고 한다라고 꼭 김길성 구청장에게, 아니면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현장에 한번 되도록이면 매일 가면 제일 좋겠죠. 꼭 가서 보고 지켜달라고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청 홈페이지에도 6.25 사진전을 없애지 말아달라고 민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청장의 소통 문자를 위한 핸드폰 번호는 010-2595-9772번입니다.
서울중구청장의 소통을 위한 문자 핸드폰 번호는 010-2595-9772번입니다. 자, 저희가 댓글에도 고정해서 놓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애청자들께서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 6.25 사진전을 지켜주세요라고 문자를 한 통씩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 www.k-cia.kr 홈페이지에 가시면 6.25 사진관을 개관해 두었습니다. 희귀한 6.25 전쟁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리고자 하오니 많이들 오셔서 무료로 구경하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5 이 사진전 이외에도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는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지금 이와 같은 책자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입니다. 자, 이건 자유와 생명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역사적 기록서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도 올라가 있지만은요, 또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제가 소개 올린 이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을 주문하시게 되면요, 저희가 또 수익금을 모아서 6.25 전쟁 교육 방송을 한 30편 정도 만들어서 또다시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애국 시민 국민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이승만과 한국 근현대사 31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 미국의 정보기관, 또 국내 유튜브 방송사 등 수십 곳에 USB로 이 31편의 역사의 기록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또 이 자료들을 복사를 해서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보내는 등 이 자료가 민들레 홀씨처럼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 방송에서 오전 10시에 방송하고 있는데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공작관 TV에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네, 저한테 없고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갖다 쓰시고 싶은 분들은 자료로 활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최근 베트남을 통한 모종의 지금 움직임이 있죠? 뭡니까?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가 거의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북쪽 애들이 핵을 갖고 있다고 무슨 군축 회담이니 군축 협상이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팬티 벗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형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때문에 이와 같은 세계의 동향이, 세계의 정세가 지금 급박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자,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6.25, 이 6.25 교육방송을 만들어서 전국의 학교 선생들과 전 세계에 퍼뜨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이라기보다는 정부에 속해 있는 문체부, 아니면 우리 국정원, 외교부, 아니면 교육부, 이런 곳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를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관리 선생님들은 절대로 이런 애국 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눈치만 보고 있죠. 왜 그럴까 봤더니 조만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쫓겨나면은 다들 또 한지로 밀려난다. 그러니까 복지부동에서 눈 한 말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최소한도 국민소득 GDP가 6만 불, 7만 불을 돌파의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는요, 지금 월드 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대표가 있습니다. 바로 안재철 대표입니다. 자, 이 안재철 대표님이 만든
책자가 바로 이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책자에는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는 대단히 유의미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전반부에 있는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고 계시는 사진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그날 멀리서 찍은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멀리 김영삼 같은 바보가 철거해버린 중앙청 건물이 보이고 북악산이 보이고 앞에 아직까지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없는 과거 1948년의 광화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런 책 사진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요, 정말로 이 전쟁 기간을 통해서 죽고 죽이는 그 살육의 현장이지만 그 가운데서 피어나는 휴머니티, 인간애를 볼 수 있는 우리 보통의 군인 사병들이 우리 양민들을 돌보고 전쟁과를 돌보고 하는, 그리고 적군도 치료해주는 이와 같은 인간애가 훈훈하게 넘쳐나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 사진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책자의 좋은 점은요, 보시다시피 이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의 자녀들을 공부시키고자 하는 분들은요, 무슨 뭐 토플 만점을 해서 애쓰지 말고 이와 같은 책을 사서 이 나라의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영어로 줄줄 암기를 하고 있으면요, 미국 사회 어딜 가서든지 아이비리그 가는 건 식은 죽 떡먹기일 거예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자그마치 67개국이나 됩니다. 유엔 산하에 뭐 미국하고 16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합 67개국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것처럼 대한민국의 군인들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한국을, 한반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선조님들 덕분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지금요, 민노총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나쁜 행동을 하려고 지금 작당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을 한 권, 두 권, 여러 권씩 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돈, 황금, 보화, 물질, 이런 것보다 위대한 이 조상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오늘까지 왔는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 가장 존경받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일은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저의 고향집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이것처럼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이런 책을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국정원 거점에다 하달을 하세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현지에서 대외적인 활동할 때 이 좋은 역사 사료를 활용해서 주재국 정부기관이나 주재국 주요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데 꼭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이와 같은 정부기관에서도요, 이 책을 전국에 있는 군부대의 국군 장병들, 또 학교 등지에 정부 예산으로 사서, 아낌없이 사세요. 사서 널리 뻗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미국과 무역을 한다거나 미국의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 이런 집안에서는 영어와 국어로
2개국어로 되어 있는 이 책을 선물하게 되면요, 대단히 좋은 수험 준비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하는데 미국의 전략 핵 폭격기 B-1B가 지상에서 150m를 떠서 초저공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B-1B는요, 죽음의 백조라는 바로 그 전략 폭격기죠. 근데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비행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지상 150m 높이로 떠서 초저공으로 비행을 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나 북한 아이들에게 너희들 까불면 말이야, 다 폭격해서 잿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전략 핵폭격기 B-1B에는 60톤이 넘는 각종 장거리 미사일 수십 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할 여러 종류의 폭탄들이 실려 있죠. 그러니까 이 B-1B 폭격기 한 대로 중국이나 북한을 초토화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군의 날에 맞추어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한반도 근처로 이동해 온다고 합니다. 자, 부산항에 입항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부산항에 입항 안 할 수도 있죠. 왜? 이 전략 핵 잠수함은요, 다니는 곳이 자기네 길이고 다니는 곳이 자기네 집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전략 핵 잠수함에도 역시 사거리가 자그마치 2,500km나 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154발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자, 이 토마호크 미사일 앞부분 탄두에서는 소형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합니다. B-61 같은 것들이죠. 자, 이 핵 잠수함 한 척이 중국의 대형 도시 154개를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서식하고 있던 무장단체 헤즈볼라 기지를 폭격했죠. 자그마치 이스라엘 전투기가 최소 2,000번 이상 출격을 해서 수천 개의 이 헤즈볼라가 점유하고 있던 군사시설들을 거의 대부분을 폭격했다고 합니다. 어제니 쏘는 거 보면 헤즈볼라의 수장도 이번에 목숨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공습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그냥 무자비하고 잔인한 일방적인 폭격이 됩니다. 공군력이 미비한 레바논 쪽에서는 저항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것처럼 북한 지역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장단체가 초토화돼서 멸종되어 가는 것처럼 북한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김일성 미신, 종교, 세습, 독재, 왕조 체제는 헤즈볼라와 유사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 3천여 개의 삐삐가 들어가고 대략 대낮 시간에 근무 시간에 이 삐삐가 폭발하면서 최소 2,800여 명이 죽거나 사상을 입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레바논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신 기지국의 전화번호 정도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 삐삐 폭파 사고를 통해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망이 되거나 반신불수가 되거나 병신이 되거나 부상을 당한 것이 최소한도 지금 1,500명 이상이 될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앞으로 죽어갈지는 예상할 수가 없고, 정확한 사상자는 아마도 한 1년 후나 되면은 정확하게 파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3,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헤즈볼라 대원들, 특히나 중간 간부 이상 되는 대원들이 대부분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겁쟁이의 후손 누굽니까? 김정은입니다. 또 누구? 김여정입니다. 또 누구? 김종철이죠. 이 말썽 많은 똥강아지들 3남매가 이 사건을 보고 놀라서 휴대폰도 안 들고 다닌다 합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미국은 김정은의 위치 추적과는 상관없이
북한 지역의 모든 시설을 폭격하고 김정은이가 사망했다라고 미국과 영국 서방 제국 언론들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면 김정은이는 죽은 것이 되고 살아 돌아다니는 것은 각계무시야. 가짜 김정은이가 되고 말 것이니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가짜 김정은이까지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자, 원래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군의 날 퍼레이드는 5년에 한 번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작년에 하였습니다. 작년에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했는데 올해 또 한다는 것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고 강조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 현무5 탄도미사일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현무5 탄도미사일은 총 무게가 35톤가량 되고 탄두 중량도 무려 9톤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9톤짜리 킬로그램 따지면 얼마예요? 9,000kg짜리 쇳덩어리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떨어지는 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붙게 되면 더 가열차게 되겠죠. 그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땅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 이 충격파로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북경 지역의 웬만한 건물들이 폭삭폭삭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건물도 좌우에서 오는 충격은 견뎌낼 수 있다 하겠지만 위아래 상하에서 오는 충격은 견딜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도쿄에 직하 지진이 생길까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하 지진이 생기게 되면 건물 100층에서 1층까지 줄줄이 무너지면서 100층과 1층이 딱 호떡처럼 맞붙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개발한 현무5 미사일, 이 탄도 미사일 경우는 충격파에 의해서 건물이 위아래로 차례차례 이렇게 짜부라들게, 마치 이 벨로즈가 줄어들듯이 이렇게 짜부라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설령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현무5 미사일이 지하 300m, 500m 그 이하를 뚫고 내려가게 됩니다. 뚫고 내려가서 지하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뚫고 내려가는 충격과 한 번 더 지하에서 터지는 이렇게 폭발을 하다 보면은 충격파를 더 만들게 되죠. 자, 지하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동일한 충격파가 발생하면서 2차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어지간한 건물들은 1차 위아래의 상하 충격파, 그리고 2차 좌우 충격파에 의해서 모조리 다 잿더미로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핵미사일이 터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하에 방공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사능이 못 들어오도록 지하 대피시설을 많이 만들어 두었다 하죠. 그러나 한국의 현무5 이 탄도미사일은 충격파와 지진파로 동시에 때리면서 지하 300에서 500m를 뚫고 들어갑니다. 또 지하 들어가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핵미사일보다도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을 더욱더 두려워한다, 공포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중국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됩니다. 자, 이 현무5가 북한의 어느 산에 떨어지게 되면 산이 충격파로 무너지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지하 동굴의 입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뭘 생각하면 됩니까, 이럴 때? 그렇죠. 산속에 지하 갱도에 숨겨놓은 여러 가지 미사일과 미사일 저장 시설들, 그리고 무기 생산 시설들, 자강도 평안북도로부터 때려 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무5는 사거리가 대략 800km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료를 3분의 1 채웠을 때 800km 날아간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연료를 2분의 1 채웠을 때 800km를 날아간다는 이야기인지 아무도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북경에 계시는 우리 중국 여러분, 한번 맞아보면 정확한 사거리를 알게 되겠죠. 한번 어떤 맛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기 바랍니다.
자, 최근 흘러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현무 5의 탄두가 여러 개로 다탄두로 나눠져서 이렇게 이와 같이 멀티로 나눠지는 이런 기술이 개발 성공이 끝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무 5 탄도 미사일이 쏴서 날아 올라갈 때는 하나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십 개로 나눠져서 그냥 축구장 몇십 개의 면적이 동시에 다 초토화돼서 가루로 돼버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니까 한국의 전술 핵무기 뭐죠? B-61, B-61을 갖다 놓겠다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한국의 현무 5에 미국의 전술핵 미사일 B-61을 탑재해서 발사하게 되면 이거를 얻어맞게 되는 중국이나 북한 괴뢰들 입장에서는 현무 5에 얻어맞아서 엄청난 위력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써서 때린 것인지 어느 것인지도 구분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핵무기 기지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현무 5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 B-61을 탑재해서 공격했을 경우 방사능이 유출되어도 미국과 영국의 언론에서는 중국의 비밀 핵시설을 폭격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면 한미 당국의 현무 5 플러스 전술핵 미사일 공격은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똑똑한 자가 있다면 추측, 상상이나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현재 중국은 무인 공격 드론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팔 때 중국산이라고 팔까요? 아니죠. 제3국에 상표를 달거나 해서 우회해서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군은 중국산 드론으로 러시아의 탄약 창고와 탱크 등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정부기관이 러시아와 중국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수많은 해외 위장업체들을 동원하여 중국산 무인 공격용 드론을 엄청나게 구매를 합니다. 구매한 후에 러시아군을 공격하라고 우크라이나 군에게 갖다 주고 있죠. 자, 이러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는 대단히 안 좋은 상태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중국 북경을 공격할 때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사능이 유출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하에 있는 시설들은 부수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술 핵 미사일을 중국에 발사한 것이 들통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현무 5에다가 미국의 전술 핵탄두를 탑재해서 북경이나 여타 중국의 주요 기관 시설들, 도시들을 때리게 되면 지하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대략 300m, 500m를 타고 들어가서 터지게 되면 1차 충격파, 2차 지진파가 동시에 지하 수백 미터에서 핵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상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북경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어도 한국의 현무 5 미사일로 중국의 지하에 있는 비밀 핵 시설을 공격해서 지하에서 핵무기가 터졌다고 미국과 영국의 국방 혹은 안보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럴듯하게 둘러대고 허장성세를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아무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설령 러시아가 안다고 하더라도 미운 중국이 박살났는데 러시아가 입 다물고 있겠죠. 한국의 현무 5 탄도미사일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탑재해서 중국 전역을 때리고 중국이 숨겨놓은 비밀 핵시설이 폭파되었다고 발표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자, 설령 러시아가 아는 척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지금 연해주 개발에 투자할 텐데 이렇게 제안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혹 아니면 러시아 친구들에게 북극해 천연가스 수출에 필요한 이 쇠빙 LNG선 이거 판매하지 말을까? 이런 식으로 협박하게 되면
러시아도 입을 다물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 열으라 해도 러시아도 떠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도 입을 다물고 있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중국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부채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뻔뻔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부가 전부 몰살이 되게 되겠죠. 이들이 몰살이 되면 지방정부는 알아서 독립하게 됩니다. 자, 그중 일부는 고조선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땅을 들고 대한민국에게 병합 신청을 하는 곳이 생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만주 지역 산동반도의 주민들이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어, 같은 부여족이었어, 예맥족, 고구려 후손들이었어, 이러면서 한국으로 편입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동북공정을 해오면서 고구려가 자신들의 역사라고 많이 떠들어왔죠. 이게 역으로 독이 든 독배가 되어서 돌아가고, 그동안 그 연구를 했던 학자들도 알고 봤더니 고구려가 우리들의 시조였다, 고조선이 우리의 조상이었다라는 양심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산동반도는 고조선에서 발생했던 유민, 과거 역사책 고조선의 한사군 설치됐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차지하고 싸웠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조상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동지에 가면은 한자를 읽는 발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는 발음과 유사합니다. 그 유사한 현상은 대만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이와 같은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는 고조선이야말로 중국 문명의 시작이었고, 산동반도 사람들은 한국인들과 조상이 같다는 학설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만주나 산동반도를 직접 식민지로 삼고 싶어도 다른 나라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 통치하기는 힘들고, 영국의 비밀공작기관 MI6나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 이런 국가 기관들이 나서서 만주와 산동반도를 중국에서 떼어내고 이를 한국에 붙이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이 한국 영토로 편입이 되면 미국과 영국 기업들이 만주, 산동반도, 한반도를 통일한 뭐죠? 바로 통일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먹는 골뱅이의 90% 이상이 영국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영국 어촌은 북해에서 나는 골뱅이를 엄청난 양을 잡아서 통일된 한국에 수출하게 되면 더 큰 돈을 벌게 될 것이고, 또 본차이나 영국 도자기 회사도 한국에서 엄청나게 이 차이나를 사들이게 될 때 영국의 농촌은 이 한국산 본차이나 도자기를 팔아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통일 한국에서 필요한 식량, 에너지 등을 어마어마한 양을 수출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통일 한국을 미국 에너지 시장, 식량 시장의 VIP로 접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 전개될 것입니다. 자, 어차피 만주 지역, 동북 삼성, 산동반도, 이 모든 지역은 고조선의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 골치 아프게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도 한국 영토로 다 접수를 하고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빨아먹고 돈만 벌게 되는 이 아주 순한 순 구조로 만들 수 있다라고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영국의 정보기관 요원들이나 미국의 정보기관 요원들이 더 많이 와서 활동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현재 삼성이나 LG그룹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만, 국내 기업 주식들의 국내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들 회사의 주식은 60% 이상을 미국인들이나 해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천문학적인 배당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자, 통일된 한국, 통일 한국이 동북 삼성과 만주, 산동 반도까지 흡수하고 인구가 2억에서 3억 명 정도가 되면 삼성, LG, 현대, 성경 등 SK 등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국내 시장에서 거대한 자본 시장을 형성하고 큰 돈을 벌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주주들 역시 더 많은 배당금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만주, 산동반도, 동북 삼성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그 미군 기지를 지어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정부는 기쁜 마음으로 미군 기지를 지어주고 그게 또 미국의 영향력으로 미국의 숨소리가 다 닿을 수 있는 미국 영토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중국이 경제적으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파국이 돼서 붕괴되고 지금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좋지 못한 중국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괴뢰의 사이가 심하게 뒤틀어졌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이는 트럼프 쪽에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살려달라고 형님 제발 좀 목숨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이는 앞으로 트럼프 형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팬티도 벗고 엉엉 기어가서 마치 100일도 안 된 어린아이 마냥 형님, 트럼프 형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해도 살려줄까 말까 할 것입니다. 자, 왜냐? 비핵화, 핵 불능화도 하지 않고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놀고 먹는 이 돼지 새끼를 트럼프가 만나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트럼프라도 이따운 놈들은 안 만나줍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미국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해왔는데 또 속는다 라고 한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바보 천치가 되겠죠. 자, 트럼프한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은 남쪽에 심어놓은 북한 협조자, 즉 남한에 파견되어 있는 간첩들의 명단을 평양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발표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김정은의 목숨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카 좋아하시나요? 기본적으로 포카판에 합성하려면 기본 학비를 내야 됩니다. 바로 기본 판돈인데 그 기본 판돈을 태우지도 않고 어떻게 이 포카판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썽꾸러기 돼지새끼 김정은을 뭘 믿고 트럼프가 받아주겠습니까? 자, 그냥 놔두면 평양 주민들이 이 김정은이를 때려 죽이겠죠. 김정은이는 평양 주민들한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맞아 죽고 나면 다른 군부 실세들, 즉 북에도 고급 엘리트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이와 같은 엘리트 그룹들과 협상하면 돼요. 트럼프 입장에서 아쉬울 게 1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북한의 정찰총국, 문화교류부, 그리고 서기국, 당 조직지도부, 그리고 연구소 간판 달고 나처럼 공작관 생활하는 너희들 있죠. 북한의 우리 중요한 요원들, 핵심 엘리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사이버 전사 여러분들, 김정은이를 제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선을 행해야만 여러분들에도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김정은을 제거해야만 트럼프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 그 진정성을 미국에서 받아들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대한민국 남쪽 사회에 심어놓았던 북한 괴뢰의 협조자들, 수령님 앞에 충성서약 편지를 썼던 자들, 간첩들 명단을 평양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폭로하는 이 정도는 북한 괴뢰이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성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남한에서 암약하고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의 명단을 평양중앙방송 등등을 통해서 또 노동신문 등등을 통해서 이 북한의 협조자들, 남한에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
그동안 충성 서약 맹세문을 올려보냈던 이런 간첩들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성의로서 그들의 명단을 방송을 통해서, 언론 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해야겠습니다. 세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아니라도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자기 민족을 마음대로 학살하는 살인마 김정은 돼지새끼를 신뢰할 사람은 이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 몇 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만나줬어요. 정은이를 불러다가 밥도 먹여주고 알아듣기 쉽게 타일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면 이거는 사람 새끼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김정은을 살려둘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평양을 중성자탄으로 쓸어버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양을 중성자탄으로 다 쓸어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양에는 김정은, 김일성 세습 왕조 독재 권력 체제를 황제 폐하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들. 소위 말해서 김정은의 시다바리, 김정은의 밥풀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전체 똘마니들의 대략 한 90% 이상이 평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양만 쓸어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면 다른 북한 지역의 주민들은 금방 항복해 버릴 것입니다. 자, 중성자탄의 좋은 점을 말씀드릴게요. 중성자탄은 방사능 물질이 나오질 않습니다. 중성자탄은 공기를 흡수해서 그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에 숨어 있다 하면 숨이 막혀서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사람과 동물 육축의 사체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합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가루가 된다고 합니다. 자, 평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속히 김정은이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평양 지역을 탈출하기 바랍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자, 미국은 장진호 전투, 즉 초신 전투라 하죠. 이 장진호 전투 때 너무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건물을 초토화하는 것보다는 이 중성자탄으로 김정은과 북한 군인들만 제거를 해버리고 김정은이가 사용하던 특각, 그리고 김일성이가 자빠져 누워있는 전시장, 어디입니까? 바로 금수산 궁전입니다. 이런 곳들은 미군 기지로 혹은 미군 병사들, 미군 간부들 숙소로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30년 넘게 105층짜리 저 암덩어리나 나면 유경호텔 같은 거는 별로 활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겨울철에 텐트를 치고 외부에서 밖에서 춥게 자는 것보다는 부실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추위를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훨씬 것이 나은 방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 그 상황이 되면 대다수의 인간은, 평양에 사는 인간들은 중성자탄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미이라처럼 돼서 바삭거리면서 다 가루로 끝나고 말았을 상황입니다. 자, 북한 주민들 잘 들으세요. 김정은이가 잘 가는 특각 주변,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평양 사람들, 그리고 평양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북한 군사시설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모두 미리미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갑자기 새벽에 폭격이 시작되면서 자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생명을 잃고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믿고 신뢰하던 남한의 암약 간첩 종북 세력 중에 한 명이었던 림종석이가 2017년도에 레바논에서 UAE에서 자금 세탁을 하고 우리 동명부대가 있는 레바논 베이루트 쪽으로 갔죠. 자, 그 레바논에서 북한의 시다바리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나오다가 아마도 미국 쪽 정보요원들에게 체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미국 쪽 정보요원들, 즉 저 같은 공작관이죠.
이런 사람들이 포섭이 되고 목숨만 살려준다고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충성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림 종석이 미국 말을 안 듣게 될 경우 당시 미국 시카고 아트스쿨에 유학 중이었던 림 종석에 따른 미국의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한 미국 정보기관이 러시아 마피아가 운영하는 사창가에 팔아버릴 수도 있었겠고, 또 아니면은 한인 대학생 마약 사건 등으로 엮어서 감옥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평생 먹게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미국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이 림종석은 한국 내에 서식하고 있는 종북주사파, 그리고 북한 괴뢰들의 모든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에 실시간으로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미국 측에게 중요한 모든 정보를 넘길 수밖에 없었으니 대한민국 내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은 전대협, 전교조, 민노총들이 있는데 이 자들의 이름과 주요한 명단들은 이미 미국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대협, 전교조, 민노총 출신들은 이 림종석 동무를 만나서 꼭 한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미연합군이 유엔사령부 이름으로 북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 전시계엄이 선포되면서 간첩죄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예외 없이 군사재판으로 회부하게 됩니다. 비상 전시계엄 하에서는 간첩죄는 무기징역으로 단심으로 처벌이 되고 형량도 결정이 됩니다.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자, 그냥 전부 무기징역을 때려버리고 체포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북한 아오지 탄광이나 요독, 그 다음에 요독보다 더 즐겁다고 하는 개천 수용소에 집어넣으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진으로 아오지 탄광이 무너지게 된다면 친애하는 김일성, 김정일, 수령이 묻힌 북녘 땅에서 함께 묻히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남한에 서식하고 있는 빨갱이 여러분, 간첩 여러분, 설령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억울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존경하는 위수김동, 친지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무와 함께 북한 땅에 묻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방영하고 있는 공적관TV 그레이트 게임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알고리즘 상에 의해서 더 많이 전파된다 그럽니다. 지금 제 방송은 최소한도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5만 넘은 거에 10배, 20배 이상이 되어야 정상일 텐데 그동안에 수없이 탄압을 받고 방송 정지를 당하고 광고 수익료가 제로가 되면서 이런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을,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께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 자체에 크나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